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색이 아주 색다른 전공 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5개 전공의 전공 특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선택을 하나요? 네. 그래요? 1, 2, 3순위 이렇게 적어서? 네. 대충 몇 순위쯤 됐을까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1순위에 넣는지, 2순위에 넣는지, 3순위에 넣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전공 특강이라고 해서 전공 얘기를 좀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대학생들한테도 전공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딱딱한데, 여러분한테 전공 얘기를 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입학처에서 저한테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줘서 한 달 넘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도, 이건 제 기준이기는 한데요. 아마도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여러분의 미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재의 흐름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제 전공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한 개의 무언가를 선택을 해서 왔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IoT, 줄여서 IoT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나요? 못 들어봤어요? 네.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보면 이거를 번역을 해서 사물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물 인터넷, 뭐 말 그대로 그거죠. 띵들의 인터넷. 그래서 줄여서 사물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줄여서 IOE 이러는데, 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만물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다르기도 한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여러분하고 조금 재미있는 것 위주로, 흥미 위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소책자가 있는데요. 뭐 대충 보시면 알지만,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수준을 고려해서 영어로 작성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책자를 이렇게 나중에 보시고, 책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책자의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가능하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아침에 이발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왔어요. 동네 집 앞에 있는 데서 11,000원 주고 깎았어요. 굉장히 싸죠? 인터넷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인터넷 오브 띵스 또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터넷 얘기가 나오는데, 인터넷은 뭐 잘 아시죠, 여러분? 인터넷 갖고 여러분은 뭘 주로 하시나요? 이거? 이거? 트위터나 페이스북, 페북, 또는 구글 플러스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처음에 시작했던 거 제일 유명한 건 이런 쪽이죠. 주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정보의 바닷속에 풍덩 빠져서 무언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상점에 가서 뭔가를 사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아는 친구의 여러분 또래예요. 여러분 또래 내 아들은 인터넷 쇼핑이 취미예요. 어떻게 쇼핑이 취미냐면, 신발을 오프라인 상점에 가가지고 신발을 다 신어봐요. 딱 맞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다 해봐요. 그리고 사진 않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그걸 사요. 그 사이즈 같은 것도 이제 다 오프라인 상점에서 보고. 이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제가 한 2달쯤 캔디 크러쉬를 좀 해봤었는데, 재미는 있더군요. 근데 영 안 돼요. 어느 수준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서 게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그러고 포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하죠. 인터넷의 특징, 지금 얘기한 인터넷을 우리가 대부분 이런 용도로 써요. 소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브라우즈 또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뭐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써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을 쓰는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였었어요.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얻어진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커넥티드 월드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을 제외하고 우리 삶을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인의 삶을 인터넷을 제외하고 규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대학 입시를 할 때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죠? 여러분 갖고 와가지고 제출하나요? 안 해요. 생활기록부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대학에 지원을 할 때도 온라인에서 응시를 하죠? 다 인터넷 세상에 연결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인강, 그렇죠? 인터넷 강의, 뭐 EBS 다시 보기,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 다 인터넷 없이 우리 생활을 규정짓는다는 게 이제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터넷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 연결은 내가 집에 있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어디에 있든 인터넷은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쓰든 그게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다못해 시계도 될 수 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things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좀 봐야 되니까. 그럼 도대체 사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다양한 사물들이 있어요. 사람도 사물이고요. 여기 새도 사물이고, 카메라도 있고, 뭐 프린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기 보면은 헤드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뉴스페이퍼, TV, 뭐 기타 등등 이런 존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그냥 다 사물이에요.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 그냥 구상화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사물이에요. 그냥 사물이라고 하자. 근데 사물 저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사물들한테 연결성을 부여하면, 그래서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연결을 해줘요. 무엇을 통해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새하고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어떻게? 어떻게요? 어떻게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연결이 있다. 새하고 저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연결할까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새하고 나하고 연결이 된다면 나는 새하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대화. 또 새가 하는 말을 좀 알아듣고는 싶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새가 어떻게 울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알아듣고 싶어요. 또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좀 뽑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 컴퓨터가 있네요. 컴퓨터도 있고 헤드셋도 있어요. 컴퓨터하고 헤드셋이 연결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인지의 출발점은 대부분 감각기관이에요. 그렇죠. 눈, 귀, 또 입, 또 코, 또 촉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오감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살펴보면요, 이 오감에 전부 다 무엇이 붙어 있느냐 하면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붙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이 음악을 듣는 행위, 소리를 듣는 건 다 그거죠. 근데 소리를 들을 때 예를 들면 음악이라고 그러면 음악은 다 이어폰 끼고 듣죠? 여러분 대부분? 그죠? 눈을 볼 때 눈하고 비슷한
디지털 디바이스. 예전에 그냥 눈으로 보고 기억해놨다가 뭐 그림도 그리는데 요즘은 그냥 주머니에서 딱 뽑아가지고 착 찍죠. 그냥 카메라. 말하는 거 이게 마이크로폰인데요. 영어로 마이크로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디지털 디바이스예요. 컴퓨터에다가 무언가를 전송할 때 쓰는 마이크로폰도 디지털 디바이스예요. 심지어 우리 핸드폰도 사실은 마이크로폰이 붙어 있죠. 말을 하면은 그 내용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인터넷 세상에다가 뿌려주고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인터넷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뭐 아닌 것 같죠. 전화망이 인터넷인가요? 예. 전화망의 상당수는 인터넷에 그대로 물려 있어요. 디지털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기도 해요. 결국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모든 사물은 예전의 인터넷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성을 부여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들이 연결돼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팩트예요. 사실. 그냥 사실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학문적인 입장,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는 않아요. 그냥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쩔 건데죠. 근데 학문적인 입장에서 조금 관찰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건 또 무슨 뜻일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람이 인터넷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죠? 여러분 보기에? 사람이 인터넷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잠을 자죠? 사람은 잠을 자요. 잠자는 동안에 인터넷 쓰는 사람 있나요? 이 중에 혹시 컴퓨터를 가지고? 꿈속에서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네, 꿈속에서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실현되어 있는 인터넷 사용은 사람은 쓰지 않는 시간이 쓰는 시간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많아요. 쓰지 않을 때.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의 양은 점점 줄고 있어요. 반면에 기계는 잠을 자지 않죠? 그죠? 기계는 잠들지 않아요. 그 얘기는 24시간 기계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기계가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까요?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들을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세상에서 모든 만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다. 이게 사실은 인터넷 오브 띵스의 정의예요. 결국 IoT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사물들 그리고 그 연결로부터 얻어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빅데이터라는 말은 조금 더 익숙하시죠? 여러분? 네, 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의 연결로부터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를 해석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뽑아내고 그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인터넷 오브 띵스예요. 결국.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게 다구나. 그 다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그러면 학문적인 입장에서 학자들은 괜찮겠네요. 제가 전공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공부할 때는 괜찮겠네요. 근데 우리 생활은 어떻게 인터넷 오브 띵스에 의해서 또는 IoT, 줄여서 IoT라고 합시다. IoT에 의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할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세상은 IoT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진짜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사물 인터넷이냐? 사물 인터넷을 그냥 정의해보면 이래요. 원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 중에 문과학생 있나요? 문과학생들도 많군요.
이과 학생들이 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과 학생들이 많군요. 정의가 뭔지 아시죠? 네. 정의를 문과 학생들한테 영어로 정의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건 대학생들 농담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저스티스. 예. 문과 학생들은 저스티스라고 불러요. 근데 공대 학생들한테 정의가 뭐냐고 영어로 뭐니 그러고 물어보면 definition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이게 그 사람이 사는 생활 패턴의 한 단면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은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할 때 정의되는 구성 요소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보니까 센서나 액추에이터, 센서와 액추에이터 1번 컴포넌트가 무슨 얘기냐면, 센서는 아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이크로폰도 일종의 센서고요, 이어폰도 일종의 센서예요. 카메라도 일종의 센서고요. 빛을 감지하는 센서,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인터넷, 커넥티비티, 연결성. 그리고 이 2가지로부터 얻어지는 새로운 것.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서비스, 사람과 관련된 것,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선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센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을까?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없는 친구들을 찾기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GPS라고 하는 센서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걔가 움직일 때마다 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인지할 수 있어요. 또 뭐 GPS나 뭐 이런 거죠. 핸드폰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신 학생은 없었나요? 전화가 오면 얘가 화면이 딱 켜지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그리고 뭐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어떻게든 전화를 받아요. 받고 이렇게 가져가죠? 혹 어떤 친구들은 물론 이어폰을 끼고 하죠, 그 사이에. 근데 일반적으로 전화를 이렇게 가져가요. 가져가면 꺼져요, 화면이. 귀에다 댔는데 그 센싱을 안 해요, 얘가. 거기 보통은 화면을 켜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스마트폰이 일반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전화 오고 이렇게 가져가면 반응을 안 해요, 얘가. 왜 그럴까요? 조도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근접 센서라고 하는 게 핸드폰에는 있어서요, 얘가 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사람하고 거리가 근접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 볼 쪽에 가까이 와 가니까 얘는 이제부터 볼로 터치하는 사람은 없죠, 별로. 혹시 쓰는 사람 있나요? 발가락으로는 좀 쓸 수 있을 텐데, 저는 발가락으로는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볼로는 안 해봤어요. 대부분 잘 안 되죠. 자, 그 근접 센서라고 하는 게 여기는 프락시미티라는 말이 그거예요. 또 하나 센서들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집에 가면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뭐 아파트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우리 학교에도 그렇죠. 저기 없네요. 이 방에 어딘가 있을 텐데, 이 방에 보면 온도를 조절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덥거나 그러면은, 요즘 뭐 그냥 에어컨을 켜고 끄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자동으로 걔가 알아서 에어컨도 켜지고 꺼지기도 하고 난방도 하고 그래요. 보일러, 네, 집에 이제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를 조정하는 이 단말이 있는데, 요즘은 좀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 이제 보일러들, 기름 보일러, 오래된 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기름을 언제쯤 다시 보충해줘야 되는지를 얘가 알려주죠.
보일러 센서가 어떻게 기름이 이렇게 점점 많이 써서 줄면, 그렇죠? 계속 줄면 언젠가는 얘가 이 연료 탱크에 10분의 1만 남았으니까 기름을 보충해 주세요라고 사람한테 알려줘요. 그것도 센싱을 해야 알려주겠죠. 이 레벨을 센서 해야. 그 외에도 정말로 수많은 센서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센서 없이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것조차 이제 넌센스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커넥티비티 얘기를 할 때 인터넷 그냥 그 존재로서의 개념적인 커넥티비티를 얘기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연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존재를 해요. 여기 뭐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볼까. 여기 뭐 블루투스 마크죠. 많이 쓰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뭐 여러분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뭐 2G, 3G, GSM, LG, CDMA, EVDO,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요즘 좀 익숙한 LTE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과의 연결성,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뭐 이 방 안에 있는 것의 연결성, 그리고 학교 전체의 연결성, 보이지 않는 연결성, 그리고 도시 수준의 연결성, 그거를 떠나서 지구 수준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좀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 나중에는요 아마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화성에 가서 살게 된다면, 그렇죠? 화성에 가서 살게 된다면 화성과 우리 지구를 연결하는 연결성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은하철도 9를 타고 안드로메다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앞으로 농담 삼아 누구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실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연결성도 존재하게 될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얘기로 사람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IoT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IoT를 최초로 만드셨던 분은 IoT를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요, 물류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거다라고 예견을 했었어요. IoT라는 말을 최초로 쓰셨던 분. 어떻게 물류를 개선할 것인가?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들한테 조그마한 태그를 붙여요. 그런 걸 보통 이제 RFID라고 부르는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뭔가를 하여튼 붙여놔요. 그래서 얘가 창고에서 나갈 때 내가 뭘 가지고 나가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 RFID가 문을 지나갈 때 얘가 이런 물건이 이 창고에 하나 빠지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얘가 스스로 알아서 컴퓨터한테 전달하게끔 만들어요. 거기 요만한 태그가 있어요. RFID라고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창고에 뭐가 모자른지를 매번 하루 뭐가 몇 개 이렇게 나갔으니까 지금 뭐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기록을 해놨다가 컴퓨터에다가 두들겨 놓고, 이렇게 해서 하루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재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모자르네, 다음날 이거 좀 사와 해서 창고에다가 물품 좀 사서 넣자라고 하던 패턴에서 아까 또 물건들한테 무언가를 하나씩 붙여 놓아서 연결성을 부여하면 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이 창고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실시간으로 매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제품이 조금 모자르구나, 수량이 모자르구나 하는 것을 언제든지 알 수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하면서 물류에 따라서 창고를 관리하던 그 비즈니스 패턴이 완전히 IoT에 의해서 바뀌는 세상, 그걸 최초로 IoT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런 곳에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이 사는 패턴, 살면서 생기는 그 패턴을 인터넷 오브 띵스가 개선할 거다.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사람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줄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어요. 초창기에. 그리고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죠.
새로운 무엇이 만들어졌을 때, 그렇죠? 어떤 개념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디벨롭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갔을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어느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센서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이거는 혹시 이 중에 갤럭시 S5와 기어를 쓰고 있는 친구 있나요? 갤럭시 기어 이렇게 하면 뭐 나오는 거 저는 물론 안 쓰고 있지만 못 쓰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 차고 다니면 뭐 갤럭시 기어나 갤럭시 핏 이런 것을 차고 다니면 심박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기어를 가지고 있는 또 갤럭시 핏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심장이 요동을 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센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나이 또래에는 워낙 이제 활동량도 많고 그래서 뭐 그런 걸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만보계예요. 만보계. 아침에 일어나시면 만보계를 리셋하는 게 일이시고요. 그리고 밤에 도대체 오늘 하루 종일 몇 번나 걸었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람의 행동을 건강과 관련된 행동들을 디지털 장치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기록하고 그걸로부터 새로운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얘는 뭔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네? 음식물 쓰레기. 이거는요. 전원 컨센트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동그맣게 생겼죠? 꽂는 자리가 돼지코 이렇게 탁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납작하게. 제가 어릴 때까지도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 이런 컨센트를 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컨센트가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생길 때부터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만든 건 아니에요. 110V에서 220V로 바뀌면서 이 컨센트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게 전원 컨센트예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통이 아니고요. 자, 얘는 뭐 하는 걸까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인터넷이 있을까요? 컨센트 하나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3,000원. 네, 대략 그 정도 해요. 미국에 가면 한 4불 50, 한 5불 안쪽에 살 수 있어요. 5,000원 정도면은 컨센트 하나를 살 수 있어요. 이 컨센트는 얼마일까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것도 그냥 컨센트예요. 여기다 꽂으면 전기가 나와요. 그냥 뭐 그런 데 쓰는 건데요. 뭐 자재로도 쓰고 다양한 목적으로도 쓰는데 이 컨센트는 100불이 넘어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전화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컨센트인데 물론 다른 기능이 있죠. 그런데 네? 외부에서 외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외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뭘 조정하냐면요. 얘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이 벨킨의 이 디바이스, 벨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디바이스는 벨킨이 만드는데 판매는 어디서 하냐면 애플에서 판매를 해요. 애플 소프트에서. 사과야, 그 뜯어먹은 그 회사. 애플 컴퓨터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100불이 넘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무언가를 매달아 놔요. 전기 장치를. 예를 들면 뭐 가습기일 수도 있고 뭐 제습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애플에 가면은 앱스토어에 이 벨킨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앱. 그래서 집에 가면서 앱 가지고 간단하게 조작하면 얘가 전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간단하게 조작하면 꺼지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트리야 뭐 아니니까. 내가 집에 가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전원 올리고 해서 보는 거 별로 아닌데 그러면은 주차장에서 내려서 올라가면서 앱 가지고 그냥 키면 집에 딱 들어가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5불짜리를 100불이 넘게 돈을 주고 사요. 10만 원이 넘어요, 저거 한 개. 무슨 기능 때문에요? 왜 이걸 껐다 켰다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가 꼭 사용자만은 아니에요. 뭐 다른 기기하고 연결이 된다면 이런 데다가 뭐 예를 들면 온도가 어느 이하로 내려가면 얘가 그 센서가 온도 센서가 얘한테 전기를 켜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쟤한테 전화만 띡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 하나로 4불짜리가 100불이 돼요. 아, 이거 매력적인 시장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뒤에 나오니까 한번 좀 볼게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집 또는 이동할 때 또는 개인의 건강 또는 건물이나 비즈니스 관리 또는 도시 수준 또는 나라의 수준에서 이런 프로세스 개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소피아와 그녀의 아들 루이스는 약속이 있어서 다운타운에 가려고 해요. 이때 와이어리스 센서가 자동차에 붙어있는 무선 센서가 파킹 하는 곳,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리켜져요.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조금 가면 여기 파킹랏이 비어 있어요 하고 가리켜져요.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많이 키죠. 요즘은 내비게이션 키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맞아요. 그런데 주차장에 쑥 들어가고 나면 제가 오늘 그랬는데요. 주차장에 이 건물의 지하에 2개 층의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이제 파킹을 하려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1층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하 2층에 내려갔어요.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요 앞에 1층에 있는 거기다가 파킹을 딱 하고 걸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래픽,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상당수는 실제로 20%에서 30%에 이르는 것이 파킹랏에서 파킹할 자리를 찾는데 걸리는 트래픽들이에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정부가 무엇을 생각을 해놨냐면 건물들의 파킹랏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한번 가볼까요? 이거 밑에다가 센서를 하나씩 달아요. 바닥에다 센서를 달아서 센서를 달아가지고 거기 차가 딱 들어오면은 여기 차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구나, 또는 차가 나가면 여기가 비어 있구나. 그거는 저기 이마트 가면 있지요. 가면은 여기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이런 거는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통신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내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뚝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비어 있는 애가 통신을 하기 시작해요. 자동차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그 자리가 여기니까 거기서 우회전 하고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결국 바닥에 있는 센서가. 이렇게 하면 연료도 절약이 되겠죠. 시간도 절약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지구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엄마 소피아와 아들 루이스는 가서 약속 뭐라 그럴까요?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쇼핑 약속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차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차가 알아서 스스로 내가 파킹랏 어디에 와 있으니까, 센서가 있으니까요. 내가 파킹랏 어디에 와 있으니까 와서 차량 점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차량 점검하는 쪽에다가 연락을 해요. 내가 연락하는 게 아니고요. 차가 연락을 해서 사람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센서가 붙어 있죠. 오면은 얘가 딱 보고 있다가 내가 부른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차문을 열어줘요. 차문 열어주고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정비를 하고
필요한 정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해줘요. 굉장히 편한 세상이죠.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이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에이징 엉클 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이 드신 아저씨 어른 아직도 혼자 사신대요. 그런데 그 조카는 굉장히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하여튼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 양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사고가 날까? 이분이 오늘은 잘 일어나셔서 움직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이런 걱정을 해결해주는 IoT가 있어요. 집에 센서들이 여기저기 있어서요. 이분이 어떤 특정한 시간대까지 안 일어나시면 움직임이 없으면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누군가한테 알려줘요. 그러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알려줘요. 또는 움직여 다니실 때마다 이 할아버지의 뭐 심박수, 혈압 이런 것들을 매번 자동으로 체크해요. 어떻게? 기어 핏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을 기록을 해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119를 불러요. 그냥 자동으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그냥 119가 와요.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단지 무엇 때문에?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거는요, 또 저런 건데요. 사무실을 차린 애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자분인 것 같죠? 물론 여자 이름이네요. 애나라고 하는 분이 걱정이 뭐냐면, 자기 사무실을 만들긴 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리소스라고 하는 건 뭐 전기, 뭐 전화, 또 뭐 냉난방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익스펜스네요. 그런 비용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사무실에 몇 명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만 라이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얘가 옮겨 다니면 그 동선을 쫓아서 라이트들이 쭈르르 켜져요. 그리고 다시 오면 필요 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라이트들은 알아서 따라락 꺼져요. 그리고 일하다가 나가면 냉난방이 종료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요. 자기가 출근할 때 뭐 이거 좀 켜주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고 있으면 자기 핸드폰이나 자기 차가 사무실에 거의 다 왔네. 이쯤 오면 지금부터 냉방을 하면 얘가 들어왔을 때 시원할 거야. 미리 냉방할 필요 없이 들어왔을 때 시원할 거야. 하루 종일 켜놓을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냉난방 할 필요도 없어요. 딱 사람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뭐 센서와 연결 그리고 프로세서의 개선이 사람의 생활 패턴을 바꿔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인티그레이션, 여기서는 결합이죠. 이런 결합들이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길래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냐, 돈으로. 올해는요, 누군가 예측을 했는데, 올해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 핸드폰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인데, 핸드폰을 제외하고, 지구상에 2014년에 사용되는 커넥티드 디바이스, 사용되는 게 아니라 팔리는, 1년 동안 팔리는 인터넷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의 개수가 대략 한 2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많죠?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 숫자는 실제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2020년이 되면 이 숫자는 80억 개 수준으로 올라서요. 와, 80억 개? 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1년에 팔리는 개수가 80억 개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와중에 이 80억 개는 핸드폰은 빠진 거예요. 빠진 숫자예요. 핸드폰 말고. 2020년에 80억 개, 대략 한 4배 정도 증가하죠? 4배 정도 증가하는데 그런 디바이스들이 집에서 쓰는 디바이스들이 약 37억 개.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모빌리티에 쓰는 것이 약 한 4억 개,
사람 몸에다가 부착해서 헬스케어를 하는데 쓰는 게 한 4, 5개. 야, 지구상 인구들의 대부분이 한 개씩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오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대부분의 목적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활을 개선하는 거는 선한 목적이고요. 비즈니스가 선하다, 악하다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벨킨이 4불짜리를 100불에 팔죠. 한 가지 기능 때문에. IoT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제품을 만들고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얼마나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홈은 어떻게 된가 하고 하는데 이게 대충 한번 볼게요. 올해 대략 IoT 시장이 180빌리언, 다시 말해서 1,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 180조 원 정도 돼요. 180조. 단위가 좀 크죠? 18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서비스는 86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16조, 네트워크 서비스, 다시 말해 통신 서비스는 한 77조 이렇게 돼요. 꽤나 큰 숫자인데 이게 2020년에 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1트릴리언 1000조 원 시장이 돼요. 1000조 원 시장이 되는데 좀 맞나요? 하여튼 1000조인지 만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1000조 원 시장이 되는데 서비스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재밌는 거는 2014년 이후로 대략 4배 정도 성장을 하는데 보세요. 하드웨어의 성장세는 2.7배 정도 돼요. 서비스의 성장세는 6.5배 정도 돼요. 결국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IoT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하면 서비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훨씬 빠르게 성장하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죠?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의 성장세보다는 서비스의 성장세가 훨씬 크니까 그쪽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IoT를 통해서. 근데 어마어마한 시장인 건 확실해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걸 좀 정리한 게 이건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IoT가 바꿔놓을 거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IoT하고 떼서 여러분의 미래 생활을 예측하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이 그냥 이것하고 관련 없는 개인이라도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얼리 어댑터이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IoT의 물결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분명히 바꿔놓을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답을 할 차례가 왔는데요. 여러분이 배우고 일하고 혁신하고 하는 방식의 변화가 몰려올 텐데 그 방식의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도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런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IoT라는 말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준비가 되어 있나요에 대한 조그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학과 디지털 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디어 컨텐츠 학과하고 소셜미디어 전공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아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학과. 근데요, 미디어 컨텐츠 전공이 있고, 여러분 여기 있죠? 또 옆에 인접 전공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 있어요. 두 개 전공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학과는. 미디어 컨텐츠 전공을 위주로 소개를 했는데, 앞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센서와 관련된 웨어러블 컨텐츠들. 다시 말해서 핏이나 또는 갤럭시 기어나 또는 구글 안경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글 이렇게 딱 끼고 있으면 뭔가 안경인데 뭐 하여튼 네 그런 거 구글 글래스나 또는 다른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거 또 3D 프린팅도 사실은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세상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에는 여기 이런 말 나오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여러분이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 과 교수님들인데요. 14명의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보면 영화를 하신 분도 계시죠? 네, 영화학이에요. 또 사운드 하신 분이에요. 넥슨의 사운드 디렉터를 했었는데, 그리고 시각 디자인, 서울비전 CD 팀장 계셨고, 뭐 3D 애니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또 인터랙티브 미디어, 인터랙션 디자인, 또 네, 원래 설치 기술 쪽을 주관하시던 분인데, 그 외에도 넥슨 게임 개발 실장도 있죠. 오규현 교수님. 네. 또 그 외에도 뭐 컴퓨터 비전이나 공학 쪽, 예, 이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 요 밑에 있는 분들은 공학이고 이쪽은 인문 사회 디자인 쪽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이세요. 학과를 구성하는 단위가 교육, 그다음에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들, 그리고 교육 제공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액티비티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과 학생들이. 예를 들면 저희 학과 학생들 중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이미진컵 세계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대상 수상자가 있었어요. 저희 학과 학생들 3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 컨테스트를 해요. 일주일 동안 과제를 주고, 그때 그린 에너지였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고, 그걸 가지고 디지털 컨텐츠 또는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얻어진 결과로 대상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회가 아니고 세계대회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근데 그 학생은 졸업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를 누가 채워야 되죠? 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와서 채워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뭐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당장의 삶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사물인터넷이다. 그리고 그 사물인터넷 세상에 준비하기 위해서 미디어학과가 노력하고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 오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강의, 또 아주 색다른 전공 특강 미디어학과의 미디어 컨텐츠 전공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질문이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또는 그 이후에라도 와서 질문할 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